너무 20대인데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순서가 가장 선호하는 등산 시간은, 하지만 뭐 반대로 20대인데도 왜 저는 쓸수록 더 단단해져서 무릎 통증을 느끼지 않는 상황?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제가 이전에 무릎 보호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무릎과 등산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등산러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 무릎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7년에 5년 전에 처음 등산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운동을 원래 즐겨서 하진 않았는데 등산이 너무 잘 맞고, 또 사실 등산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등산을 시작할 때는 막 뛰어서 내려오고 콩콩콩콩 그냥 돌산인데 막 뛰어가지고 막 등산을 하기도 했고, 하산할 때도 막 후다다닥 뛰어서 친구들이랑 경쟁하듯이 그렇게 등산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욱신욱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가 20대라서 무릎이 튼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지? 산에서 가끔 보면 막 60대, 70대 혹은 그보다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어르신들도 산을 진짜 멋지게 막 너무 잘 가시는데 저는 20대인데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무릎은 소모품이고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특히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산을 오래오래 즐기기 위해서는 잘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쭉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왜 무릎에 손상이 가고, 그럼 무릎이 아프면 등산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릎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등산을 해야 할지, 그 외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등산을 할 때 무릎을 구부리고 올리고, 또 특히 하산을 할 때는 내려가면서 무릎에 체중이 실려서 무릎에 압박이 가해지고 연골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무릎이 아픈데 산행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무릎이 아픈데 산행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법을 알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릎은 관절 이외에도 그 주변을 근육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관절은 근육이나 인대처럼 운동을 할수록 길러지는 게 아니라 소모품에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관절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은 올바른 방법으로 산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얘는 점점 단련이 돼서 무릎 보호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관절이 잘 사용이 안 되도록 근육이 단단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행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 주변에 근육을 단단하게 훈련을 해서 이 관절이 잘 사용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를 해주고, 관절에 부담이 없는 산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저는 20대 초반에 처음에 등산을 시작할 때는 무릎이 굉장히 아파서 무릎 보호대를 거의 달고 살았는데, 지금 한 5년째 산행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무릎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관절은 쓸수록 더 닳는다고 하는데 왜 저는 쓸수록 더 단단해져서 무릎 통증을 느끼지 않는 상황까지 왔을까요? 무릎 보호대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관절이 있고 그 주변에 근육과 인대들이 관절을 이제 도와주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무릎 보호대를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그 근육과 인대가 성장하는 것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통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호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주변 근육과 인대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고 관절이 상해서 아픈 거기 때문에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무릎 보호대를 많이 사용을 했다가 요즘에는 백패킹하면서 무거운 짐은 짊어지고 하산을 할 때가 아니면 최대한 무릎 보호대는 사용하지 않고 근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헬스장에 가서 무릎에 도움이 되는 운동, 예를 들어 레그 프레스가 있겠죠? 스쿼트도 있겠죠? 그런 무릎에, 하체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꾸준히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등산화와 등산 스틱이 있는데 둘 다 무릎 보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등산 스틱은 당연히 무릎에만 실리는 체중을 이렇게 스틱을 짚음으로써 상체로 분산을 시켜서 무릎 보호에 도움이 돼서 하산할 때는 스틱을 꼭 사용을 하고요. 또 등산화가 왜 무릎과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내려올 때 접지력이 좋지 않은 신발이나 등산화를 신지 않게 되면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꽉 주게 되면 다 자연스럽게 무릎에도 통증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내려막길에 서 있는데도 접지력이 좋아서 딱 붙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무릎과 다리에 긴장이 덜해져요. 그래서 등산화, 등산 스틱은 정말 필수적으로 꼭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정말 지키는 건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습니다. 등산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새벽에 이제 등산을 시작을 해서 해 뜨는 걸 보고 일몰까지 보고 하산을 하거나 뭐 이 정도의 한 12시간, 14시간 산행도 꽤나 즐겨서 했던 편이었고 제 유튜브 영상 초반을 보시더라도 뭐 한 12시간, 14시간 이런 설악산 그런 산행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산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등산 영상을 올리고 이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이제 분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한 일주일에 최소 하나의 산을 소개하자가 저와 이제 구독자분들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 산행을 계속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내가 산을 잘 탄다라고 보여주는 것보다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잘 타는 것도 아니고 산을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산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맞나요? 그래서 무리한 산행은 절대 하지 않고 산행을 하다가도 내가 힘들다 하는 시점이 있으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한번 올릴 계획인데 그럴 때도 영상을 다 찍어놨는데 지금까지는 정상을 간 산 위주로 올렸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거든요. 산은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가는 곳이 아니다. 내가 얼만큼 산을 잘 타는지 나를 알리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내가 행복하면 거기가 나는 정상이다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승부욕도 강하고 자존심도 세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상을 가지 않으면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아 여기 왔는데 그래도 꼭대기 가야지. 내가 이것도 못해? 왜 못해? 참고 가. 괜찮아. 악으로 깡으로 버텨. 이렇게 갔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상하면서 내 무릎이 이게 소모품인데 내가 오늘 고생을 해서 쓰면 내일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고생을 한 만큼 조금 달아서 나중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한 번에 몰아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은가?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고 내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내 몸 건강에도 안 좋으면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내가 행복하면 거기가 정상이다. 내가 이만큼 즐기고 몸이 말하는 걸 듣자. 나는 몸이 건강하려고 가는 건데 왜 나의 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정상이라고 새겨놓은 그 표지석에 이렇게나 내가 목숨을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대 무리한 산행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등산이라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순서가 탄수화물을 먼저 포도당을 바꿔서 쓰고 그 뒤에 지방이 연소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 연소의 효과 그리고 무릎 주변의 근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 3시간? 2시간, 3시간 정도의 산행이 최소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선호하는 등산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최대한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에 내가 이번에 뭐 7시간, 10시간 산행을 했다. 분명 그런 코스들 국립공원을 가득 즐기고 정말 한 2,000고지 정도 되는 산을 가득 즐기려면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산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산을 갔다 온 후에는 무릎 주변에 아이싱도 잘 해주고 저는 그래서 막 닭가슴살 같은 거 시키면 아이스팩 같은 거 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하산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손수건 같은 걸로 돌돌 말아서 무릎 주변에 이제 아이싱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계곡물 같은 거 있으면 계곡물에도 하고, 아니면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해서 이것저것 못하겠어 하면 샤워할 때 가장 차가운 물을 틀어서 무릎에만 한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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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이렇게 해서 아이싱을 해서 최대한 열이 가득 찬 무릎을 식히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산에서 보면 진짜 60대? 70대? 뭐 더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멋있게 산행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 뭐 반대로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난 무릎이 아파서 산을 못 가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제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 무릎이 어쨌든 소모품이고 사실 산행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자연을 느끼고 다이어트 측면뿐만 아니라 진짜 몸의 균형도 강화해줄 수가 있고 하체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정신건강, 또 사진도 이쁘게 찍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 산인데, 이 산을 무릎 하나 때문에 못 가는 건 너무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20, 30대 분들이 정말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미 40, 50대 이제 저보다 베테랑 등산 선배님들은 무릎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20대 이제 등산을 시작하는 제 또래 이제 친구들은 무릎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이 아파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아직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무릎이 아파본 입장으로서 무릎이 아파서 산을 못 가는 건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무릎을 잘 지키자는 의미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산행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